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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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가 저번에 이상형 월드컵 진행했었잖아요. 네. 네네. 이번에 100억 이상, 200억 미만으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인데 또 요새 유행이었던 흑백 요리사 맨키로 네네. 만약에 두 분이 의견이 갈린다 서로에게 설득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네. 진행해 보도록. 백종원. 네,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32강은 첫 번째 논현동 57-6번지 135.1억과 논현동 259-15번지 184억에 거래된 두 개 사례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그 첫 번째 논현동 57-6번지 같은 경우에 건물 신축 건물인데 사실 뭐 평당 금액이 좀 높죠. 좀 높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용도 지역이 3종인 그렇죠. 논현동 57-6번지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가 1종이고 일단 볼륨 자체도 좀 높고 그리고 저거 자체도 평당가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거래된 걸로 보이진 않아서 그래서 저도 135.1억에 거래된 사례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문로 1가 135-2번지와 신사동 653-7번지.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에 전전 소유주가 배우 이정재 씨 건물이죠. 네, 그렇죠. 저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던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된 매물인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신문로 건물이 좋아 보이는데요. 저부터 할까요? 예. 예. 저는 신사동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저런 이슈들은 있었지만 입지적으로 부산공원 인근이고 150억 언더의 물건지고 신문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신사동 물건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대로변의 광화문 근처여도 평당 3억 이상으로 거래된 거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돼서 신사동으로 저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득당했습니다. 신사동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신사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담동 96번지와 청담동 58-15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청담동 대결. 네. 일단 청담동 58-15번지 같은 경우에 신축급 건물이고 네. 저기 실제로 가보시면 주차는 실제로 한 14대, 15대 정도 가능한 건물인데 네네네. 중요한 건 저희가 부동산에서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좋죠. 청담동 96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공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은 청담동 96번지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58-15번지가 거의 시초급이어서 조금 고민되는데 앞에 도로가 크진 않고 그리고 96번지는 바로 명품거리 가기 직전 이면이어서 손에 대더라도 200억 초반 수준일 텐데 또 청담동 96번지가 조금 더 마음에 가는 것 같아서 같은 선택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은 충무로 2가 66-26번지와 화곡동 341-96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동과 화곡동의 대결이네요. 이게 사실 입지만 봤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평당가적으로 봤을 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화곡동 같은 경우에 역출구 바로 앞이긴 하지만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이 안 그려져서 사실 저게 오피스텔로 활용해도 좀 한계가 있겠어 보여서 저는 충무로 명동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화곡동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충무로 저희 명동이 위치는 너무 좋은데 평당가가 거의 지금까지 하면 거의 6억 수준일 텐데 화곡동은 저기를 매입하신 분이 아무래도 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거는 시행을 목적으로 하셨을 텐데 평당 8천에 해서 저기가 사실 화곡동이 더블 호선이고 베드타운이지만 주거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걸로 보여져서 볼륨은 좀 높지만 저는 시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곡동이 낫지 않을까. 명동은 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위치는 당연히 명동이지만 저는 화곡동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대1인데 명동이 조금만 좀 쌌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죠. 저기가 대지가 77.5제곱미터인데 이게 그러면 30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추후에 활용도적으로는 그림이 좀 안 그려지긴 하죠. 그렇죠. 물론 화곡동도 저 가격에 시행하는 가격으로 하면 원가가 많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분양 또는 임대로 관점으로 사업성을 돌리고 보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아직은 명동이신가요? 사실 화곡동에 160 쉽지 않죠. 억이 뭐 너무 무거운 금액이라서. 강서에 근데 사실 그 명동이 신고가는 아닙니다, 저게. 그쵸. 토지 위한 활용 8천 얼마에 그러지만. 거래된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잠깐만 진짜 뭐하지? 근데 까치산역 W세권이긴 한데 저 2호선이 사실상 다른 2호선이에요? 네. 뭐 어디까지 가고. 아마 신도림까지밖에 안 가는 그래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근데 저는 그 명동이 지금 뭐 한 5억 9천 정도 평당가 기준으로 봤을 때 추후에 뭐 매각이 될 때 뭐 이게 뭐 7억, 8억이 가겠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화곡동이 그러면 1억이 갈까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좀 어렵지만 저는 그래서 명동을 골랐거든요. 팀장님 의견으로 그럼 저도 따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동으로 네. 선택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논현동 230-6번지와 서초동 1585-7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건 쉬운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럼 해주시죠. 저는 논현동 230-6번지 하겠습니다. 저도 논현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로변이긴 하지만 저쪽이 좀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고 그렇죠. 저쪽이 사실 그 임대 수준이 높게 아직까지는. 받는 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사옥으로 활용도가 있는 논현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논현동이 크게 손 안 대도 되고 연면적도 충분히 나오고 볼륨은 확실히 높긴 한데 평당가도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서 서초동은 남부터미널 쪽인데 대로변의 코너여도 여기 리모델링 한번 해서 매각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꽤 임대에 맞추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서 저도 논현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동 64번지와 석촌동 276-2번지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쉽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석촌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그 송파역 헬로시티 입구 그쵸. 평당가적으로 봤을 때 한 6,500만 원 정도로 뭐 저렴해 보이지만 저쪽 그 대로변은 사실 많이 흐르는 상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볼륨 자체가 189억이라는 볼륨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그에 비해 삼성동 건물은 뭐 공사가 필요하지만 코너 건물로서 충분히 좋다고 해서 삼성동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석촌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근처에서 그렇죠. 제 로컬이라서 로컬의 입장에서 로컬 입장에 또 따라야죠. 예전에 엄마 손백화점이라고 하는 그쪽 라인까지 있는 유동인구가 있는데 이쪽은 주거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로컬과 팀장님 의견을 맞춰서 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치동 987-3번지와 논현동 219-8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대치동 건물은 조정석 씨 건물이죠, 예전에. 네네. 그러네요. 어쩌다 보니 가격 볼륨이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또 랜덤으로 선택이 돼서 좀 대치동 하겠습니다. 논현동 저기가 건물에 손댈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당장에 대치동 저기가 학원과 바로 이면이기도 하고 금액 볼륨이 그래도 100억 초반에 3종으로 선택하는 게 임차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치동이 조금 더 이후에 그림이 더 그려지는 걸로 보여져서 전 대치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건물 같은 경우에 입지가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둘 다 완성형 건물이긴 하지만 저는 대치동이 임대를 맞추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치동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치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696-26번지와 성수동 1가 685-317번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우 전지현 씨가 그렇죠. 저 옆에까지 추가로 매입한 건물이죠. 맞아요. 저 아틀레길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코너 속 코너 그냥 갑자기. 저는 뭐 무신사 하기 전에도 괜찮게 보여지긴 했는데 또 엄청 커지지 않을까요? 서울숲하고 더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종적으로 봤을 때 성수동이 전지현님께서 매입하신 건물은 준주거긴 하지만 그 이면으로 가면 종이 연무장기라고는 비교할 수 없게 달라지긴 하죠. 추후에 토지 활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틀리에길이 지금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많이 비싸다. 네네.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무신사가 성동구랑 해가지고 저게를 좀 일으키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 네네. 보니까 이제 소유주 분들이나 그 매수 고객분들 만나면 예전만큼 또 느낌이 다른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후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또 왼쪽에 지금 재개발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상권의 확장적인 부분에서는 확장이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면 결정을 해주시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수동 거는 결국에 손을 대야 되는데 저희 건물 지금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랑 바로 뒤에 있는 건물까지 한 필지에 묶여 있는데 네. 그러면 저 두 건물을 묶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한 건물을 멸실하고 짓는 거랑 또 느낌은 다를 거고 그러면 원가가 많이 오를 텐데 역삼동은 사실 지금 당장 크게 손을 안 대고 임차 지금 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매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 블록도 역삼동이 괜찮네요. 130억이면. 그쵸. 전 그래도 역삼동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삼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하시죠. 네네네. 역삼동. 다음은 방배동 909-8번지랑 수화동 40-2번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동은 일반 상업지구 연면적도 좀 좋은데 저는 그래도 방배동 건물이 임차도 알차게 돼 있고 초역세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액적인 부분도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방배동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배동에 조금 더 마음은 가는 것 같아요. 수화동 건물은 제가 손님이랑도 같이 검토했던 건인데 이게 마지막에 거래 시점이 다 됐을 때 금액이 조금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서 계약이 체결된 건인데 저게 좀 조금 위로 상부층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소호 사무실처럼 층의 사무실이 4-5개가 쪼개져 있어서 수익이 나는 물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극대화를 한.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좀 클로징 된 금액이 조금 높게 돼서 저도 방배동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111-6번지랑 논현동 198-3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현동인데 분위기가 엄청 다른 맞아요. 건물이죠. 그 오른쪽에 논현동 198-3번지 같은 경우에는 먹자골목이 있어서 좀 험블한 좀 느낌이 좀 있고 논현동 111-6번지 왼쪽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정동은 논현동이지만 저는 사실 뭐 세미 청담동이지 않나 세미 청담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죠. 지역이고 근데 오른쪽 건물이 평당가가 저렴하게 거래가 됐네요. 반면에 왼쪽에 신축 건물은 조금 높게 돼서 조금 험벌하더라도 논현동 198-3번지를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111-6번지가 신축이고 좋은데 평당 금액이 2억 1천이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돼서 이후에 이제 엑시트하는 그림 관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논현동 198-3번지는 동네 분위기는 조금 험불하지만 그래도 매입 자체가 준수하게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험불한데. 많이 험불하죠. 근데 이미 임차가 좀 맞춰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파킹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11-6번지시나요? 좀 고민됩니다. 좀 금액이 10억 차이긴 한데 뭐 볼륨도 그런데 평당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수익이 논현동 198-3번지가 더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동네 분위기 자체가 맞아요. 이제 그래도 웨딩이나 그런 업체들도 인근에 많이 임차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나름 신축인데 연면적에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물론 대지도 작고 설득당했습니다. 아, 논현동 198-3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사동 529-8번지랑 천호동 452-12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천호동 같은 경우에 뭐 일반 상업지긴 하지만 저기가 용적률을 다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수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이 앞에만 이렇게 덮은 거죠. 좀 화장을 한 건물인데 천호동이 금액이 볼륨도 높고 평당가도 합리적으로 해 보이지는 않는데 건물 자체가 호텔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거 보여서 이제 숙박업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신사동은 이게 가로수길 인근이긴 한데 또 가로수길 메인이 아니고 세로수길도 아니고 살짝 이면에 앞에 도로가 좀 좁았던 것 같아서 천호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험불한 걸 좋아하세요, 과장님?
신사동이 법정동이 당연히 선호동보다는 상위지만 신사동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고민되네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동 외에는 저는 뭐 천호동이 뭐 평당 금액이 저거보다 저렴했으면 또 천호동을 선택했을 텐데 사실 1억 6천도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지도 그렇고 뭐 일반 상업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신사동 같은 경우에 저기가 뭐 가로수길 뭐 세로길 메인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저기에 신현대 아파트라든지 큰 테마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신사동.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합정동 366-1번지랑 개포동 1192-7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다른 의미로 결승전이네요.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게. 이거는 둘 다 먼저 고려되는 지역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포동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금액적인 볼륨이나 사옥으로 쓰기엔 좋아 보여서 개포동 하겠습니다. 네, 개포동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동 377-18번지랑 성수동 1가 668-50번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 건물 같은 망원과 경우에는 아뜰리에가- 메디컬 건물이네요. 역 출구 바로 앞에 있고 성수동 건물은 아뜰리에 건물인데 네.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거 같죠? 당연히 성수동이 좋은데 평당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아뜰리에 메인이어도 망원 선택하겠습니다. 망원동. 네. 성수동이라는 거가 파워가 또 크지만 금액 볼륨과 평당가가 다소 좀 높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2종이고 또 손을 대야 될 텐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는 잘 맞춰질 것 같은데 뭐 네. 드라마틱하게 평당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입지도 뭐 역세권 바로 앞이다 보니까 네. 저도 망원동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담동 13-23번지랑 역삼동 746-9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25년도까지 부동산 시장 양극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양극화는 끝났다 봅니다. 이제는 초양극화 시대라고 해서 저희가 테헤란로 기준으로 태남 태북 이렇게 그쵸, 나눠서 저희가 분류를 했지만 물론 뭐 테헤란로나 그 대치동은 제외하면 저는 이제 초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학동역 기준으로 학북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도산공원 같은 경우도 그 입지마다 네, 임대료 네. 수준이 너무 달라서 그쵸. 근데 여기는 태남 쪽에 위치한 역삼동이다 보니까 저는 뭐 청담동 저도 청담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681-51번지랑 자양동 657-5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역삼동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볼륨 자체가 큰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또 이게 자양동도 재개발 뭐 이런 이슈는 당연히 있지만 그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을 거고 역삼동은 그래도 역과 거리도 가까워서 역삼동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고민 없이 역삼동 가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노현동 37-9번지랑 한강로 1가 208-1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논현동 건물 같은 경우에 1층에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저는 아직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못 먹어봤는데 저 건물 같은 경우에 1층 제외하고 1층 명도가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인근이기도 하고 그 유동인구가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홍명. 예, 다음은 역삼동 681-51번지랑 논현동 230-6번지. 이제부터 16강이네요. 빠르게 예. 뭐 결정이. 한번 답만 얘기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그냥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논현동. 역시 맞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동 64번지랑 대치동 987-3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예.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하나, 둘, 셋. 삼성동. 네, 삼성동. 저렴하게 매입하셨어요. 네네. 예, 다음은 역삼동 696-26번지랑 충무로 2가 66-26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삼동. 좋습니다. 예, 다음은 청담동 13-23번지랑 신사동 653-7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사옥을 쓰겠다. 맞아요. 뭐 그러면 청담동을 하는 거고 내가 뭐 컨텐츠가 있어서 뭐 리테일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신사동을 그렇죠. 선택하는데 청담동 저쪽 입지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입지긴 하거든요. 청담도 근데 워낙 싸게
매입하셔가지고 그래도 나름 19년도인가 20년도에 지어진 건물일 텐데 사실상 결승전 느낌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신사동. 청담동. 완전히 청담동이 좋긴 한데 당장 손도 안 대도 됐고, 저는 이제 신사동을 한 거는 저건 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도산공원 인근에 리틀렉이 있었던 입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신사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뭐 청담동 고른 이유가 평당가가 1억 1천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다들 잘 매력적이었는데 하셔가지고 뭐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돼 있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임차 수요가 있는 곳이 오르는 곳이 오르니까요. 둘 다 좋은 데지만 저도 뭐 신사동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포동 1192-7번지랑 신사동 529-8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하나, 둘, 셋. 신사동. 네, 다음은 광배동 909-8번지랑 논현동 37-9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민 있으신가요? 이게 결정이 바로 됐어요? 저 이거 어려운데. 저는 논현동 논현동. 네. 운동인 이유가 일단 볼륨 자체가 낮고, 물론 이제 1층에 명도가 안 되는 입주는 있지만 저기도 좀 오래된 업장이기도 해서 입지만 봤을 때 방배동보다는 논현동이 조금 더 상위 급지이고 볼륨 낮고 명도가 당장은 안 되지만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 논현동을 선택했어요. 저는 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고 뭐 우량 임차인들도 뭐 세팅이 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 상급지인 학동역 북쪽에 위치한 학북. 전 논현동 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198-3번지랑 망원동 377-18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쉽다고 느껴지는데요. 결정하세요. 예, 하나, 둘, 셋. 논현동. 맞습니다. 망원동은 두 분 잘 안 가시죠? 개인적으로는 자주 가는데 업무적으로는 자주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거의 망원시장을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우이락 튀김. 네, 맛있죠. 그리고 망원동에 시장 근처에 후아우아인가? 빵집. 빵집이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가. 그것 때문에 맨날 웨이팅이 길더라고요. 유동인구가 그리고 여름에 빙수 맛집들이 많아가지고 빙수 맛집. 맞아요. 중소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투자 관점이나 뭐 유동인구들도 많이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다 뭐 홍대나 맞아요. 주말에 다른 곳으로 갈 때 저처럼 훨씬 데이트하러 많으니까. 가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오피스 위주의 상권이 좀 많이 형성이 아직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후순위로 많이들 검토하긴 하시더라고요. 혹시 사랑꾼이니까 과장님은 망원동을 가신다. 네, 다음은 네. 청담동 96번지랑 논현동 57-6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는 뭐 결정됐습니다. 하나, 둘, 셋. 청담동. 네, 다음은 논현동 198-3번지랑 역삼동 696-26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뭐 쉽네요 이거. 또 한 번 해볼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논현동. 예. 그러세요. 원래 험블한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험불한 건 좋아하는데 이게 볼륨대가 30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둘 다 임차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종이고 그리고 저는 역과의 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역삼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볼륨이 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역삼동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역삼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논현동 230-6번지랑 삼성동 64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뭐 금리도 많이 올라서 저희가 그 신축에 대한 뭐 비용도 많이 오르고 해서 맞아요. 저 삼성동 같은 경우엔 건축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건물인데 코너 건물로 입지가 좋고요. 삼성동은. 그렇죠. 논현동은 뭐 연면적적으로 봤을 때 4억으로 쓰기에 너무 용이한 건물인데 저는 삼성동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뭐 공사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있어도 저희가 코너 자리로 입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삼성동 하겠습니다. 예, 삼성동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사동 653-7번지랑 신사동 529-8번지 하겠습니다. 뭐, 성격이 좀 비슷한 건물이네요. 그 가로수길 이면 쪽이랑 네. 도산공원 상권 이면 쪽이랑 저는 뭐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저도 뭐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왼쪽. 가로수길은 다시 부흥기가 찾아올까요? 예, 저는 가로수길은 부흥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로수길이 사실 도산공원보다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도로라든지
접근성 같을 때 저는 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애플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뭐 지금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대기업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임대료 자체가 유동인구들도 이제 근데 피로도가 계속 있는 거죠. 계속 그 대기업에서만 만드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쵸. 굳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다음은 논현동 37-9번지랑 청담동 96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도 결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청담동. 네, 다음은 4강이고요. 청담동 96번지랑 신사동 653-7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진짜 결승전이네요. 생각보다 이게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에 둘 다 입지가 좋지만 사실 코어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임대를 받기에 좀 불리한 조건이 있긴 해서 전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청담동. 어우. 오. 네, 다음은 삼성동 64번지랑 역삼동 696-26번지를 비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삼성동. 결승전이네요. 결승전이 이 두 개가 결국엔 올라왔네요.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게 다 잘 매입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남은 걸 보니까 다 새로 지어야 되는 수준의 물건들이네요.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청담동 건물이 더 좋긴 하죠. 그 명품거리 이면에 위치했고 근데 뭐 평당가적으로 보면 삼성동이 뭐 잘 매입하셔가지고 1억 3천이라서 근데 그 두 건물 다 뭐 어느 정도 공사 그러니까 삼성동은 신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쵸. 청담동은 조금 손 봐야 될 수도 있고. 신축 또는 뭐 리모델링 정도 대수선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기가 주택 구조도 있어서 구조보험도 많고 네, 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입지라든지 뭐 법병동으로 봤을 때 이미 정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동이 마음에 걸리긴 해요. 너무 저렴하게 잘 매입하셔서 잘 두 매입하셨어요. 건물 다 잘 매입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건물 다 신축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임대 세팅이라든지 임대료 수준이 청담동이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171억에 매입을 하셨지만 추후에 뭐 엑시트 할 때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그쵸, 청담동이고 입지도 괜찮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청담동 하겠습니다. 저도 청담동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2026년도에는 뭐 틈틈이 임장 다니셔서 좋은 건물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